예, 뭐 여기 있는 컬러를 좀 바꾸다 보니까 글씨 색깔까지 바뀌었습니다. 이건 글씨가 아니라 쉐이프 모양이죠. 쉐이프 모양. 예,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형태가 돼버렸네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많은 글자 중에 전체를 다 쓰려고 고민하다가 여기 HOP 여기서 H자만 제가 뜯어내서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도와주면서 멋진 H가 완성이 돼 있죠. 네, 그쵸, 그쵸. 여기서 얘의 존재는 그런데 얘는 제가 여러분 마스크 기법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굳이 안 움직여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예, 언두를 지원해 주니까 네. 현재 작업하는 솔로만 켜주고요. 솔로를 체크하게 되면 현재 내용이 보이죠. 여러분 마스크랑 트랙 매트 키가 약간 혼용돼서 쓰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마스크는 분명히 작업하는 대상을 찍어 놓고 선택한 레이어에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만큼을 보이게 하는 게 마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레이어를 찍고 선택하고 펜 툴을 누르고 펜 툴로 그리는 게 현재 모양과 좀 맞지 않으시면 네모난 도형을 이용하셔도 좋은데 완성됐을 때 모양 이거 아마 이건 뭐니 해도 네모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글자는 원래는 지워주시는 게 원래는 좋아요. 작업하실 때는 잠깐만요. 다시 얘가 나오는 걸로 하려면 복제를 해야죠. 그러면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자, 여기 있는 글자, 예, 뭐 더블 클릭, 뭐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애들이 지목됩니다. 왜? H자는 지워줘라. 예, 밀리기 때문에 예, 현재 딴 애들을 볼 수 있게 체크를 해보고, 왜냐면 정렬을 왼쪽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얘보다는 위에 있는 애랑 켜놓고 봐야 되겠네요. 겹치니까. 이렇게 요거는 같은 크기보다는 좀 작게 놓고 해볼게요. 조금 짧게 해서 호프라는 글자가 뒤에 이어서 보일 수 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요것만 봐주시기 바라요. OPE, 예, OPE, 예, 마스크로 보여줘봐. 마스크 아주 네모나게 대상을 닫히듯이 이런 걸 마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는 이 대상이 움직이면 안 돼요. 대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아니라 이 마스크 폭이 보세요. 이 네모난 폭이 좁아지던가 펼쳐지던가 이런 거 가능한데 이 글자가 왼쪽에 있다가 현재 위치로 싹 나타나는 걸로 화면 밖에 있다가 나타나는 걸로 한다면 마스크 작업을 아닌 트랙 매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요만큼 천천히 보이게 할까? 요렇게 이런 정도가 마스크의 전부예요. 자, 예, 마스크로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완성된 상태를 보고 잠깐만요. 이 색상이 마스크 색상이 마음에 안 드나? 왜요? 여러분 눈에 안 띌 것 같아서 파란 색깔로 바꿔봤어요. 뭐 하신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네모난 컬러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마스크의 테두리가 너무 안 보여서 제가 파란 색깔로 바꾼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빨갛게 좀 해주시면 안 돼. 주황 색깔로 해드릴게요. 예, 바로 요거 건드렸던 거였고요. 네가 마스크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떤 거야? 글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 패스만 바뀌는 거야. 패스. 맞습니다. 그래서 홈, 앞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까? 이 세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3초로 할게요. 3초 되는 시점으로 3포인트 엔터 지정한 다음에 이 완성된 모양, 요 모양을 참고로 해서 예, 이게 마스크 패스를 체크해 주고요. 마스크 패스를 체크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홈 지점으로 애들을 이동시켜 놓고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을 줄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샥 글씨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게 바로 마스크 작업입니다. 글씨가 절대 움직일 수 없다. 여기 있는 네모를 이쪽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별도의 다이렉트 셀렉션 툴, 하얀색 화살표가 없어요. 애프터 이펙트는. 그래서 여기 모양의 펜 툴을 눌러놓고 여기 대상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건 그리는 거고요. 잠시만요. 요거를 한번 더블 클릭.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크기를 좀 줄이던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센터의 위치를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줄이는 것도 되고,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마스크 패스라고 해요. 자, 놓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구성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지금 아무 변화가 없네. 자, 초기화.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고 완성됐을 때 위치 2초, 3초, 제가 3초라고 했나요? 그 네모난 박스 이렇게 그려져 놓고, 요거를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 시점에 마스크 패스를 눌러주고, 이전 시점이 앞부분이니까, 그쵸, 완성된 모양 전 홈으로 돌려놓고 여기에 있는 요 점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 해주시면 바운딩 박스가 보여서 이렇게 요 정도가 마스크가 해낼 수 있는 쇼입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어떤 느낌 나왔나? 어떤 느낌이 나오긴 이렇게 보이지. 그 네모난 게 딱 꺼지면서 전체 창문을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도 한번 이런 작업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 페더라는 걸 약간 걸어주면 기본값 페더가 공통으로 되어 있네요. 페더를 제로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조금 올려주시게 되면, 휠을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스며들듯이 퍼진 것 같은 느낌이 나와요. 자, 제가 가로 세로 공이 24픽셀만큼의 마스크 페더를 걸어놨네요. 자,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슈아 닦아지듯이 보이는데, 이게 글자는 가만히 있고 네모난 박스가 원래 크기로부터 좀 줄어들면서 이런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닦아봤고요. 마스크 패스가 지나가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 틀 자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페더가 들어가면 번지는 것 같은 약간 착각을 일으켜주죠. 밑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묘사해 드린 건 여기까지고요. 글자가 왼쪽으로부터 탈출구를 통해서 쭉 빠져나오듯이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마스크 작업이 구조적으로 안 돼요. 요거 하신 다음에 한번 뒷부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간격이 너무 길으니까 제가 좀 당겨 보도록 할게요. 2초 정도로. 디지털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별로 안 예쁩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제 다른 타이밍에 주려고 하는 거였지만 무조건 홈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줘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장면, 자, 물론 이거는 완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봐야 되니까, H로고가 끝나는 시점을, 근데 요 시점으로 주고 애들 뒤에다가 이렇게 조금 밀어주면, 완전히 푸시죠, 푸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나타나는 식으로. 그렇죠. 너무 심플하죠? 이것까지는 뭐 복잡하게 하자니 이미 에피소드 1에서 보셨던 것처럼 많은 손이 가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많이 쓰진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뜨는 거 말고 뭐 글자들이 막 모여서 OP, 이거 영어 단어가 저기 브러쉬 스크립트라는 채를 써서 그렇지, 제가 여기 영어 서체 중에서는 디폴트로 알려져 있는 서체가 아리알 채라든가 그런 서체들이 많아요. 아리알 채 여기는 많았네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기본 서체예요. 이거.
영문서체, 뭐 고딕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볼게요. 글씨 크기가 좀 작아야 되겠다. 야. 만약에 이 글자들이요, 왼쪽에서 막 싹 모인다거나, 어떤 애가 여기서 나오고, 얘는 레프트, 얘는 라이트, 얘는 탑에서, 아니면 다운, 업, 다운,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된다면 얘는 그런 작업을 못해요. 자, 일단은 이 느낌까지는 한번 여러분 좀 보시라고 한번 표현해 봤고요. 이런 지루한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하고 싶다. 자, 이 대상만 솔로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D. 여러분 그 지루한 작업을 원하신다면 이대로 해도 되지만 다른 느낌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포기하셔야 돼요. 왜요? 일단은 마스크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밖에 안 나옵니다. 봐보세요. 글자는 가만히 있잖아요. 마스크를 해제할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됐을 때 마스크를 해제하게 되면 여기까지 아니까 자, 이 마스크 한번 해제해봐. 없던 걸로 하자. 딜리트. 예, 쭉 사라지면서 나왔는데 이 상하좌우로 막 모이는 것 같은 표현하고 싶다. 예, 글자도 글자 나름 다르겠지만 이 공간에서는 안 돼요. 요거는 트랙 매트라는 애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OPE, 예, 모던한 RER제로 되어 있는 이 글자인데요. 요 레이어 하나로는 진짜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작업을 하지 마세요. 자, 요럴 때 많이 쓰는 방법 제가 여러분한테 선보여 드립니다. 아까 딱 끼듯이 보이는 걸 원하셨다면은 아까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멋진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만 단독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솔로, 아니 솔로가 옆에 있는 걸 누를 때 솔로라고 해요. 그래요. 뭐 하지? 요 위에다가 네모를 하나 그려줘. 트랙 매트 쓰려고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모를 그려주는 툴. 여기 있네요. 네모를 누르셔가지고요. 예, 레탕글, 네모, 필 컬러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선으로 있으면 선 부분만 보이는 거라 필을 누르셔가지고요. 컬러 아무거나 골라주시고 스트로크는 없어야 됩니다. 논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예, 바로 얘를 이렇게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두 개로 다루기에는 얘네들은 뭔가 부족해요. 엄연하게는 얘와 얘입니다. 노란색 네모와 OP라는 두 개가 쇼를 하기 위해서 자, 이게 뭐라고? 이건 트랙 매트용 네모예요. 자, 다시 잘 보세요. 글자 위에 예, 글자 위에 네모를 그렸던 거였습니다. 자, 글자 위에 네모 그린 거예요. 자, 복잡하니까 U를 눌러서 접어보도록 할게요. 글자 OPE 그 위에 네모란 말이에요. 자, 우리 저 공간 좀 따로 주시기 바래요. 왜? 둘이 쓰기에는 앞으로 레이어 3개 나오고 애니메이션하고 이 자체로 움직여야 되기에는 이 두 개의 레이어는 부족해서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컴포지션이 바로 프리컴포즈라고 합니다. 프리컴포즈? 눌러봐. 이름 뭐라고 할까? 그냥 착하게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OPE가 만들어내는 쇼거든요. 저는 OPE 쇼라고 하겠습니다. OPE 쇼. 딱 봐도 알아보겠죠? 컴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별도의 독립된 컴프, 물론 여기에 속해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프리컴포즈를 눌러서 OK를 눌러줍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제 앞에 해봤던 H 로고랑 똑같죠? 들어가 볼게요. 이야, 넓은데 니네밖에 없니? 야,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자, 그럼 뭐 할까? 트랙 매트용으로 우리한테 좀 도와주시죠. 왜 마스크를 쓰지 그랬어? 마스크는 절대 하나 이상 움직임도 못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예.
자, 이거는 철저하게 트랙 매트용입니다. 글쎄요, 트랙 매트, TM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알파. 트랙 매트 알파입니다. 저기, 우린 뭐합니까? 니네 글자가, 따로따로 올라오는 거 표현 한번 해줘봐.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글자 나름대로, 글씨 폰트를 유지하실 거면 듀플리케이트를 2번만 더 해주시고요. 아니, 원본 그대로를 맞추시려면 3개 정도. O자, P자, E자를 따로따로. 아하, 잠깐만. 이것 좀 손이 많이 가겠네요. 일단 잠가 놓고 얘를 듀플리케이트를 컨트롤 D 이렇게 나눠서 작업해도 되는 거예요. 아, 원래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 놔준다면 글씨 자체로 따로 살아있는 애들입니다. 자, 동시에 켜놓고 보자면은 동일한 색깔이면 알 수 없겠죠. 자, 여러분의 또 이해를 돕고자 검은색 대신에 이 녀석은 빨강색 RGB로 할게요. 자, T2를 이용해서 O자만 남기는 거예요. 자, O. 밑에 거는 견본으로 남겨놓은 거라 위치를 알아볼 겸해서 써봤던 거였습니다. 두 번째 듀플리케이터에는 P자만 남기고 맨 마지막은 E자만 남겨서 구분해서 이런 작업, 트랙 매트 알파로 표현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P자만 남긴다. 여러분 정신 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가 작업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잘 구분해 놓으세요. 나 여기 머물러 있고 P, G 그린 컬러로 제가 놔보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자로 정렬된 글자가 밀리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거대로. 자, 하나 남았네요. E. 예, E. 레이어 제대로 잠궈 놓고 해주시기 바래요. 어떤 애를 찍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B. 블루. 아, 여기서는 E입니다. E. 세 번째였습니다. B가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위치를 좀 잡아봐. 꼭 오리지널을 꼭 남겨놓고 해주셔야지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예, 위치 잘 잡았네요. 자, 각자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세 개의 O, P, E는요, 트랙 매트 위에 준비해놨던 그 틀 안에서 애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혼자 해서도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혼자가 아닌 다수일 때는 트랙 매트 알파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 겸해서 굳이 다 잠그고 할 필요는 없죠. 요것만 솔로로 켜놓고 보겠습니다. 왜? 아니 이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방을 만들고 난리가 아니네? 봐봐. 이렇게 해놨지? 이것 따로 움직이는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구조상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글자가 내려온다거나 이런 거 안 돼요. 글자가 내려온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상하좌우에서 움직이는 거 안 됩니다. 마스크는 마스크고 글자는 글자인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제가 그려놓은 박스가 있는데 자, 이 글자를 제가 움직여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스크는 마스크, 예, 분명하게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P를 눌러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한번 표현해봐.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면 여러분들 뭐 P를 눌러놓고 찍어놓고 현재 위치로부터 I 눌러놓고 처음 부분이니까 봐봐. 그렇지? 위에 있다가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해봐. 요거 건드려주면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얘들 뭐하냐? 마스크랑 여러분 배트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트맨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눈 가리고 입만 보이죠? I'm Batman. 이렇게. 오케이? 그냥
배트맨 자체가 움직이는 거지 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트랙 매트를 쓰셔야 돼요. I'm Batman. 어때요? 배트맨이 그냥 올라오고 있지 마스크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내려가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스크 자체가. 글자는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구조적으로 원래 안 됩니다. 안 되고 혹시 이분이 혼자 계시니까 하나만 좀 부탁해 볼게요. 일로 조금 내려오시라고 할게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구현하려고 했거든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앞부분 영어로 I, yeah. 내려보세요.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게 가림막인데 시욱? 이런 장면은 바로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트랙 매트가 보일 수 있게 모드가 보이게 해주셔야 되고 모드 옆에 얘를 눌러서 바로 위에 있는 알파 매트, 트랙 매트 알파 얘를 눌러주시면 잘 보세요. 잠깐만. 올라오는데 머리가 보이고 가슴이 보이고 다리까지 다 보이네. 슝. 마스크는 안 되고 트랙 매트 알파를 쓰셔야지 가능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뭐 위에 밑에 있는 애들이 뭐 3개 O, P, E니까 이런 경우는 묶어줘야 돼요. 오직 하나밖에 안 되고 하나씩 애들을 심어준다면 뭐 O, P, E마다 트랙 매트용 네모를 하나씩 그려줘야 돼서 이럴 때 여러 컴포즈를 만들어줍니다. 자, 방금 이 장면을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야, 이래서 트랙 매트 알파를 쓰는구나. 예. 먹 번지는 효과는 당연히 트랙 매트 루마를 쓰지만, 자, 예, 이게 노 매트였을 때입니다. 예. 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컬러가 들어가 있는, 예, 바로 얘가 가림막이 돼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예, 그렇죠. 예.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려드릴 테니까 잘 해보세요. 예, 뭐 반복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좋겠고, 영상으로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요. 이게 트랙 매트 알파의 큰 힘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이제 트랙 매트와 마스크의 차이 느낌 아시겠죠? 위에 있는 애가 이럴 때는 또 지가 또 가려져요. 너무나 착하죠? 선으로만 보이면 선으로만 애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표현 방법이었죠. 그래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고생했고요. 요거는 뭐 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면 남겨놓고 따로 처리를 해도 되겠죠. 제가 요거는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자, 이게 같은데 두 개의 성격이 있는 애가 존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 이제 보셨던 내용들 중에 예, 이 노란 색깔의 박스 밑에는 네, 여기 조금 밀려놨네요. 제가 좀 이렇게 밀어놨나 봐요. 이렇게 좀 당겨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같은 시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뒤에 시간의 여유를 두는 거는 계단식 배열로 밀어내기다 해도 되고, 에어리어도 여유를 항상 주고 반복 재생할 때가 아니라면 요거는 듀레이션은 항상 길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쫓겨났다고 해서 잘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잘라야 된다면은 스토리가 너무 길고 잘라야 된다면은 여기 있는 엔드 지점에 워크 에어리어랑 맞춰 놓으시고, 자, 몇 초가 될까? 뭐 12초 정도 되겠네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크롭이 아니라 트림입니다. 트림 이렇게 준다면 12초짜리로 끝나는 걸로. 나중에 느려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겠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맞춰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됐고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얘네들이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애가 지금 노랗게 애들을 가리고 있으니까 작업하기 좋게 T를 눌러서 오파서티를 한 50, 60 이렇게 뿌옇게 놓으면 윤곽이 보이니까, 야, 얘들아 여기 다 모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세밀한 작업 하시는 분들은 룰러가 있어요. 아니 포토샵 같은 룰러, 예 맞습니다. 룰러 꺼내 놓고 막 이렇게, 이거는 거의 포토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잘라버리기 때문에 막 자르는 것과 그쵸, 여기 위에서 또 끌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맞춰주고, 굳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어? 꼼꼼하게 작업해야 되는데 어떨 때 특정한 대상이 안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맞춰서 해야죠. 이거 가이드라인은 눈에 안 보이긴 하는데, 안 보이면 설정 거두는 것보다는 컨트롤 K를 눌러서 색깔을 약간 어둡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로 모이는데 우리 어떡하냐? 우리 셋이야. 하나, 둘, 셋. 꼭 하나가 밑에 있는 애들 커버하거든요. 예, 이런 일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일이 많이 나와서 하나 담당이 얘고 하나 담당이 또 하나 또 만들고, 예,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게 싫어서 일단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싫어서 프리컴포즈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보이는 영역에 만나는 거니까, 자, O자는 위에서 현재 위치로, 이것도 현재 위치로, 요거는 아래서 중심 잡으면서 올라오는 걸로 꾸며 보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너무 길면 지루할 것 같죠? 우리 셋 P 포지션의 변화, 네, 1초 지점으로 할게요. 1 포인트 엔터. 1초 지점이 됐을 때는요, 현재 위치쯤, 네, 키프레임이 동시에 잡혔죠? 여기서 가운데 있는 애는 빼고, 잠깐만 미안하다, O자와 E자를 Shift 키를 눌러주면 레이어상에 두 개를, 얘와 and Shift, 아니면 컨트롤도 되죠? 컨트롤 안 됩니다. Shift. 예, 맞춰주시고, 얘네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렇지. 그러면 동시에 출발하실 수도 있겠죠? 1초 시점, 0, 홈을 누르시거나 0초 시점으로 움직이신 다음에 얘네들 위로 밀어 볼게요. Y죠? 그러니까 이쪽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예, 좋아요, 좋아. P는 아래서, P, 이런 걸 좀 좋아하십니다. 홈 눌러놓고, 너는 좀 내려와라. 반대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럼 밑으로 떨어집니다. 벌써 생기고 있죠? 더. 굳이 이렇게 말고 다른 방향으로 출발할 수도 있는데,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애는 트랙 매트 키밖에 없어요. 트랙 매트 알파입니다. 알파.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예, 너무 복잡하니까 U를 눌러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담당자는요, 한 명밖에 담당을 안 해요. 저만 할 수 있나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트랙 매트는 바로 위에 있는 얘밖에 담당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떠 있는 모양은, 자, 트랙 매트 알파, 예, 지금 예, 오른쪽 끝에 있는 2만 제대로 보이고 나머지는 안 나타나요. 왜요? 왜? 우리도 뭐 맨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애밖에 안 나타나요. 저기 위에 있는 이 친구인데요. 없잖아. 없으니까 이 셋이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아유, 복잡해라. 기죠? 복잡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애밖에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작업의 필요에 의해서 프리컴포즈를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 있잖아, 여기 지금 뿌옇게 보이는 애가 레이어 1번. 그치. 트랙 매트 A. 예. 얘인데 우리는 안 돼. 우리 하나가 되자.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막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중복되는 걸 피하셔야 되겠고요. 잠깐만, 우리 뭐라고 이름을 정해야 될까? OPE, 아니면 뭐 이름 여기 OPE 텍스트라고 한다거나, OPE 무브, 이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뭐가 어떻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소문자로 할게요. OP English OPE.
muve라고 하겠습니다. move, 움직인다. 그렇지. 우리 셋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참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던 애고, 지금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우리 하나 됐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트랙 매트, 알파 매트 지정한 다음에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안 보이게 할 수 없나? 알았어요.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가이드라인 안 보이게 하는 게 쇼 가이드. 똑같네요. 쇼 그리드. 여기 있네요. 세미콜론이네요. 컨트롤 세미콜론. 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만나야 돼.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만난 거죠. 생각보다 의외로 복잡하죠.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꾸민 거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속에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였습니다. 어디? 보자. 근데 왜 이렇게 뿌옇게 보이니? 걔가 투명한 만큼 투명하게 나타나서 그래요. 그래요? 이거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얘가 이런 쇼도 할 수 있답니다. 나는 대충 보여줘야지 제대로 보여줘요. 자, 의외로 컴프의 크기가 커집니다. 컴프의 크기가. 얘도 그렇고 이 안에 파생된 애들 우리도 한번 보자. 생각보다 커집니다. 커져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보여드리되, 메인 장면에는 우리가 필요했던 우리 호프들, 우리 주된 쇼들은요 바로 이렇게 프리컴포즈로 만들어져 있는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OP 쇼. 너무 빨리 왔죠? 그려지고 난 다음에 와도 충분하니까 요 뒤로 빠져야 되겠네요. 마커를 심어도 될 텐데, 마커 심는 거 할 줄 아시죠? Shift 1. 그쵸. 이렇게가 마커가 심어져서 요때가 글씨가 완전히 완성됐을 때 모양이야. 아니야. 요 나타나는 시점은 요 정도 어떨까? 요거 많이 쓰죠. 원, Shift 1으로 마커 심은 거고요. 마커 심은 시점에 기다렸다가 잠시 뒤에 글씨들이 모이는 거니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의외로 크네? 조그마한 글자 3개만 있는 쇼가 이게 너무 클 필요는 없는데, 원래 그대로 작업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한테 노트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구성한 걸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작업할 때 라스트라든가 아니면 메인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데, 각기 다른 쇼를 하고 있는 두 개의 컴포지션, 물론 말로는 이제 프리컴포즈라고 했지만 컴포지션이에요. 독립되어 있는 컴포지션이 현재 작업하는 메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복잡하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럴 때 애들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시죠. 깔끔하게 물체만큼 보이고, 이건 뭔데 이렇게 덩어리가 큰 거야? 실제 들어가 보면 이 OPE 너 이름이 뭐니? OPCO라고 제가 해놨네요. 이 안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프로 가이드라인을 치면서 했어요. 가운데 좀 맞춰주어 하듯이. 근데 실제 컴프는 의외로 컴포지션의 크기는 되게 큽니다. 혹시 컴포지션의 크기가 어떻게 되시죠? 컨트롤 K. 뭐 그럽니까? 1920에 1080. 영상 크기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근데 의외로 안 쓰는 공간이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크기를 맞추는데 컴포지션 세팅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블랙으로 보이니까 색상을 조금 밝은 색깔 제가 노랗게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공기 색깔입니다. 아이고 막 눈 아프다. 눈 아프죠? 비율이 유지가 되는 느낌으로 이 에스펙트 레시오 락 이걸 걸어놓고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을 종종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맞추는 것도
이것도 너무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이미 벗어나 버렸네요. 가이드라인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 말고 뭐가 있을까? 자, 이것 좀 봐주세요. 여기 애프터 이펙트에는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속성 버튼들이 무지 많아요. 자, 이 중에서 액티브 카메라와 풀 사이에 껴있는 이거 찾아보시죠. Region of Interest. 쉽게 얘기하면 관심 영역. 뭐 관심 명사 이런 것처럼 관심 영역을 지정해 놓고 크롭이라는 방법으로 정확히 자르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씁니다. 여기 뭐예요? 이거 눌러보세요. Region of Interest.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거는 의도된 그림이었습니다. 원래 가이드라인이 조금 여유 있게 할까요? 아니면 맞추던가 여유 있게 합시다. 크롭이랑 똑같고 아트보드랑 똑같잖아. 예, 마치 아트보드에서부터 가져왔던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이라 비슷해 보이죠? 이렇게 정하는 건 임시입니다. 임시. 보일 때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관심 영역, 이 관심 영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뭔지 앞으로 궁금하셨다면은 관심 영역을 지정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요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끝나지 마시고요. 컴포지션이라는 공간에 가신 다음에 크롭 컴포지션 to region of interest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르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요겁니다. 단축키는 없습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진짜 엄청 작아졌는데? 예, 그냥 다이어트 한 거예요. 엄청난 체중을 빼고 이 물체에 맞게. 그렇다고 잘려진 건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슬래시, 아이고, 실제 크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524에 284.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524에 284 크기로 저는 포토샵으로 친다면 캔버스 크기 줄여가지고 일러스트레이터는 아트보드 크기 줄여가지고 화면 크기 아주 조그만한 크기의 뭔가를 하나 만든 거였습니다. 오케이, 아주 작구나. 요거에 대한 설명은 자, 이게 한 편 한 편이 여러 개가 연결되는 작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노트를 또 남겨드린 게 있어요. 유튜브로 보신다면 더보기에 제가 제 게시물을 여기다 남겨드렸거든요.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 이때 더보기를 보시기 바라요. 크롭 컴프 to region of interest. 일단 region of interest의 범위를 지정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단축키가 없어요. 컴포지션 메뉴에 크롭 컴프를 잘라줘. to region of interest. 바로 이 메뉴를 눌러준과 동시에 아주 날씬한 어떤 체형이 좀 돼버렸죠.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리플렉션을 위해서 현재 컴포지션의 크기 메인이죠. 메인. H 메인이라고 하는 컴포지션입니다. 일단 화면에 맞춤 보기 Alt 키 누르면서 슬래시 어디 볼까요? 요때가 애들이 완성됐을 때 모양인데 조금 올라가고 너는 옆에 붙는데 오케이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마커를 심어봤는데 마커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뭐 넘버 패드 오른쪽에 있는 계산기처럼 보이는 넘버 패드가 아니에요. 1번 바로 위에 여러분 Q 위에 있는 QWERT 퀄티 여기 나와 있는 숫자처럼 여러분들이 해당된 숫자를 누르면 넘어가게 해주는 건데 제가 얘 찍어 볼게요. 얘를 찍고 난 다음에 I키를 누르면 얘 앞부분을 바로 가게 해줄 수 있어요. 잠깐 타이밍을 맞춘다거나 그럴 때 물론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마커를 쓰긴 쓰지만 에펙에서도 마커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조금 뒤로 밀어 볼게요. 이 위치 표시는 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표시 낼까? Shift 키를 누르면서 제가 to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커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마커 지정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컴포지션 마크라고 해서, 컴포지션은 시프트 제로 넘버키 키보드 넘버 패드가 아니라고 했죠. 설정,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의 3D 항목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돼 있는 체크를 꺼주시면 마커 지정에 제한되지 않고 0부터 9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해요. 한번 그 부분도 봐드릴게요. 예, 이거는 뭐 작업할 때 마커가 필요한 경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에디트 프리퍼런스의 3D 위에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용으로 아니면 기즈모 트랜스폼용으로, 트랜스폼 기즈모용으로 되어 있는 체크 항목을, 체크를 저처럼 이렇게 꺼주시고요. 시프트 0부터 시프트 9까지 10개를 쓸 수 있다고 해요.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1, 2, 3과 4, 5, 6을 못 쓴다고 합니다. 좀 제한된 게 좀 이상하죠? 네, 요거는 체크 꺼주시고, 뭐 어디서부터 마커를 심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현되고자 하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 나 이쯤에 애들을 나타나게 할까? 뭐 이런 거라던가, 이쯤에 애들을 사라지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정하실 때 제가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시프트 제로는 안 해봤네요. 시프트 제로. 예, 오, 이렇게 해서 어느 상황에 있었던 건 오른쪽 넘버 패드 아니야. 예, 중간에 있는 1번, 2번,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해서 마커는 언제든지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건 프리미어 프로랑 똑같습니다. 이때 하자. 이렇게. 예, 이 녀석을 마커. 표시가 좀 틀리죠? 마커를 다 지우실 때는 delete all 아니면 현재 머물러 있는 위치에서 delete this marker 해당 애를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편리하다는 차원까지만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리플렉션 작업을 위해서 예, 너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극적인 부분은 좀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밀어주고, 근데 여기 모질라면 안 돼요. 마커는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맞춰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리플렉션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작업하는데 필요한 애들 빼고는 나머지 애들은 일단 작업하는 데는 안 쓰죠. 요거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 있어요. 버리기도 참 애매하다. 안 보이게 저처럼 이렇게 가려주면 되죠. 아니면 관련이 있는 애들만 솔로로 체크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또 안 보이게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해요. 기술보다는 잡기술이죠. 여기 이 별 표시들 동시에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별 표시들이 눌려 있게 되면은 안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다 누르면 안 보이겠지만, 자, 여기까지는 참고로만 좀 봐주시고요. 자, 이 툴들이 쇼를 해서 나타나는데, 싹 이거 듀플리케이트. 잠깐만, 두 개를 듀플리케이트 합시다. 컨트롤 D. 얘네 둘은 리플렉션을 위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약간 위에 있는 느낌이 돼버렸죠? 동일한 애입니다. 밑에 있는 애들이 뒤집는 역할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뒤집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이 둘을 앵커 포인트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현재 두 개가 밑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야, 너 있잖아, 바닥으로 앵커 포인트를 잡아줘. 이렇게 바닥으로 앵커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잡을까요? 요게 앵커 포인트를 아래로 배치한다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할 때는 끌어다가 놔도 되고, 컨트롤 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애들이 경직된 듯 이상한 선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 바닥.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지만 딱 여기 저 준비됐어요. 너는 시점이 뒤에 나와야 되니까 너 말하는 거야. 컨트롤 누르면서 이 부분을 딱 맞춰주시면
리플렉션 할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여기라면 이렇게 끌어서 놔야 되겠지만 컨트롤 누르면서 딱. 이 둘은요, 제가 아래 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잡아놨고, 앵커 포인트 외에는 이걸 누르지 마세요. 이거는 물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심 축, 엑시스, 앵커 포인트의 축만 조절할 때만 쓰는 겁니다. 무브 툴로 바꿔주시고요. 두 개를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주시면 트랜스폼이라고 뜨고요. 여기에 플립 버티칼을 눌러주시면 애들이 아래쪽으로 자빠집니다. 3D는 아니고 2D로 자빠지는 거예요. 한번 맞춰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천천히 눌러볼게요. 오! 뒤집어져 있네요. 이렇게 뒤집어서 애들을 엎어놓은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인 글자들,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은 밑으로 레이어 순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인 애들, 뒤집어져 있는 애들, 이 녀석들은 좀 불투명도를 제가 잠깐 줘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래요. 불투명도는 0250 엔터. 애니메이션 안 주는 거예요. 자, 네, 뒤집어져 있는 애와 제대로 된 애들 보고 계십니다. 자, 위치는 여러분에 맞게 마음대로 약간 건드실 수도 있어요. 약간 건드려 놓고. 자, 한번 리플렉션 되어 있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조금 떨어뜨릴게요. 30 정도로. 화면 맞춤 Alt 슬래시 수면에 비춰져 있는 그런 그 백조의 날개라고 할까요? 리플렉션이란 이제 전 수면 같은 느낌을 리플렉션으로 표현한 거였어요. 자, 보시죠. 같은 동타임에 움직이는데 레이어 하나였다면 절대 표현을 못하는 컴포지션이 들어가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까지가 쓸만한 장면이겠네요. 자, 이번 판은 에피소드 2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다음에는 뭐 3D라던가 이런 애들이 이 기술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화로운 어떤 장면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뒤에 이 후속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 에어리어를 이 정도까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정해 놓으시고 컨트롤 K 18초 아니면 여기까지 당겨 놓고 이렇게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강좌였습니다. 전체 보시죠. 전체 러닝 타임을요, 제가 18초 정도에 맞추는 거였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컨트롤 K 18점 엔터, 듀레이션 해도 되지만, 자기가 여유 있는 어느 지점까지 정해 놓으시고, 반복. 음악이 느린 음악이 나와야 되겠네요. 실은 더 당겨서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약간 여유를 줘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트림 처리라면 18초까지 이런 처리 방법도 있다고 해요. 자, 세이브. 최종 작업 결과물이었습니다. 약간 떠야 될까? 상황에 따라서는 좀 건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좀 위치를 이렇게 옮겨 본 다음에 혹시 밑에가 좀 찌그러진 듯한 입체적인 느낌, 이거는 3D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축이 윗부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단순히 정하신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주는 그냥 일반 화살표,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찌그러뜨려 주시면 애들이 납작하게 비율에 맞게 찌그러지는 현상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건 스케일로 만드는 거랑 좀 틀립니다.
이렇게 공간을 약간 잘 활용하려고 좀 찌그러뜨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입체적인 느낌의 찌그러짐을 약간 크기를 찌그러뜨리면서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